안녕하세요. 하베르 대표 이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교하실 때 많이 준비하는 아기 꽃가신을 만들어 볼 텐데요. 꽃가신을 만드는 태교를 하시면서 바느질을 하고 시각적, 촉각적 자극이 이루어지고 소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아의 두뇌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서는 가죽에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또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하나 세필붓에 담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신발로 만드는 가죽은 비비직 가죽, 오일 프롭 가죽을 사용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인조 가죽 중에도 부드럽고 단단한 가죽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가죽으로 준비해 주셔도 되고 가죽 구매가 힘드시면 저희 키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죽 도안을 이용해서 커팅을 할 건데요. 저는 조금 그림 그리기 편하게 좀 큰 도안을 이용해서 가죽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흰색 종이가 남겨지지 않게 검정색 선을 따라서 커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발목의 도안을 먼저 잘라주고 그 다음 밑창을 오려주도록 할게요. 다른 신발 도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다른 이미지의 도안을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 원단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도안을 작업해 줄 건데 위치를 잡고 공간에 여유분을 두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가위를 가지고 또 도안을 오려야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가죽 도안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다 작업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구점에서도 살 수 있는 그냥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도록 할게요. 인조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송곳으로도 좀 손쉽게 구멍을 내실 수 있으세요. 도안을 보시면 모서리 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살짝씩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좋으세요. 너무 세게 뚫으시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구멍이 너무 크게 뚫어지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멍을 내주셔도 좋으세요.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실 때 실로 그 큰 구멍을 메꿔주기 때문에 많이 티가 안 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안을 따라서 구멍을 내주시고 구멍 내기도 너무 귀찮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저희 태교미실 키트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는 도안이 있어요. 그 도안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안을 다 자르신 다음에 가위로 커팅을 해드릴 거예요. 커팅을 할 때는 마스킹 테이프 위에 같이 도안의 검정선을 따라서 작업해 줄게요. 일반 가위로도, 가정에 있는 가위로도 쉽게 가위로 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죽용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가위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부드러운 인조 가죽을 자를 수 있으세요. 가죽 도안을 다 오려주셨으면 이제 실을 연결해서 가죽을 메꿔 보도록 할게요. 실을 이용하실 때는 실의 길이를 성인, 여자 성인 한 길게 뻗은 길이로 길게 실을 연결해 주시고
이제 좀 바느질을 실에 연결할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쪽을 잘 관찰해 주시면 되세요. 바늘에 실을 연결하고 이 정도 조금 한 마디 정도 남기시고 이제 이 실의 중간을 바늘 끝에 구멍을 내서 뚫어 줄게요. 하고 이렇게 뚫어 주시면 이 실을 밑으로 내려 주시고 여기 있는 반대쪽 실을 당겨 주시면 자연스럽게 구멍 안에 실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도안 밑창과 옆에 있는 신발 옆창을 같이 연결해 줄 건데요. 가죽의 밑창의 중간 부분에서 구멍 낸 6칸을 건너뛰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칸에 여기 꼭지점을 연결해서 뚫어주시고 다음 이제 신발을 연결해 줄 건데요. 한 번에 2개를 다 연결하기보다는 밑에 창에 있는 구멍을 먼저 연결해 주시고 메꿔 주신 다음에 편하게 길게 먼저 뽑은 다음에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안 그 위에를 연결해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개질 할 때 또 집에서 바느질 할 때 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하시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실 때 가죽 도안을 밑창부터 먼저 구멍을 내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가죽에다가 다시 연결할게요. 구멍을 조금 크게 뚫으신 분들은 쉽게 바느질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밑에 또 다시 위에 반복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느질을 한 100번은 할 거예요. 근데 바느질을 하는 게 아이의 소근육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이 두뇌 발달에도 좋대요. 그래서 좀 편하신 마음으로 집중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돌아왔던 자리를 다시 연결해서 메꿔줄 거예요. 밑에 창을 보시면 실이 연결된 곳과 구멍이 보여요. 그 곳을 다시 연결해서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한번 연결했던 이 실 구멍에 다시 구멍을 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이 공간을 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고 한 번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신발을 완성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 매끄럽게 바느질을 하고 싶어서 한 번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결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만 바느질을 하고 끝내셔도 되세요. 마무리가 다 되시면 요 꼭지점에서 6번째 구멍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구멍과 이 모서리의 구멍을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건너뛰면서 매듭을 지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두 번을 겹쳐서 바느질을 하면 힘드시니까 위에 거 한 번, 밑에 거 한 번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을 보시고 밑에 창에 있는 구멍을 다시 아래서 위로 연결해서 빼주시고 또 위에 있는 구멍을 찾아서 구멍을 내주세요. 우리가 바느질 한 곳을 다시 공간을 연결해서 실로 채워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위에 구멍 3개를 항상 남겨주셔야 돼요. 양쪽에 다 3개를 남겨주시고 다시 내려오시면서 바느질 해줄게요. 바느질을 하실 때 조금 힘이 너무 드시는 분들은 요 밑에 창에 조금 더 구멍을 크게 내셔도 되세요. 우리가 송곳으로 아까 처음에는 구멍을 좀 얇게 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좀 더 크게 내셔서 바늘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무리 지점에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시면 끝매듭을 지어 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위에 보시면 구멍 3칸을 남긴 게 요 밑에 3칸에 건너뛰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3칸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에 3칸을 항상 인지하시고 남기신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그다음 끝 마무리를 매듭을 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손톱을 잡고 줄을 당기시면 매듭을 지을 수 있으세요. 한 번 더 손으로 요 모서리를 잡으시고 반대 오른손으로 실을 당기신 다음에 최대한 가까이 매듭을 지을게요. 그 다음에 가위를 커팅하시면 되세요. 신발 형태를 완성하셨으면 그 다음에 진주를 연결해 줄 거예요. 단추 대신 진주를 사용해서 매듭을 지어줄 건데 진주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일반용 단추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발목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하신 다음에 구멍을 중간 가운데에다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실을 연결해서 여기도 안쪽에 한번 묶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를 연결해서 실과 연결해서 다시 왔던 구멍 안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한 3번 정도? 2번에서 3번 왔다 갔다 해서 메꿔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진주 구멍에 다시 와서 왔던 자리에 다시 구멍을 넣으시고 한 번 더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 진주를 한 번 더 연결해서 바늘이 아래로 해서 안쪽으로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저는 한 2번에서 3번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팅을 하시고 우리가 일반 이렇게 실 묶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묶어주시면 되세요.
번 정도 묶어주시고 커팅 해주시고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단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작업을 할 건데 바로 그림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초보자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가위로 오려두었던 도안을 이 신발 모양을 만들어서 먼저 밑그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쁘게 붙이지 않으셔도 돼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범위의 종이만 보여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위치가 나오면 신발이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면 아이 신발에 넣을 그림의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여기가 앞모습이기 때문에 앞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조금 임산분들도 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꽃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그려볼 건데 꽃의 머리 부분을 잡아주시고 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표현할 건데 꽃의 줄기를 날리듯이 우리가 물감으로 칠해줄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저희가 부분 위치를 잡아서 표현해 줄게요. 먼저 가운데에다가 두셔도 되시고 나는 가운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치로 머리를 먼저 잡아주시면 되세요. 내가 먼저 그려놓고 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꽃의 머리 위치 동그라미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 공간이 조금 허전하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도 잡아주시고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조금 신발이 예쁘게 표현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끝내셔도 되세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도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 신발을 봤을 때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면 여기도 조금 한가운데에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가운데에다가 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쪽도 조금 허전하죠. 여기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데 조금 너무 가깝다고 느끼시면 이 아랫부분에 꽃을 그려주셔도 되세요.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신발끈 부분이 조금 허전해서 여기에도 이 정도 한 2개 정도 넣으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지우개로 좀 지우시고 조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치에 내가 넣을 거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 가죽에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 붓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위치에 정확하게 이 정도 그림을 표현해 보고 또 이 아랫부분을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꽃머리를 그리시면 그 다음에 줄기를 표현하실 건데 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날리는 느낌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요 정도? 너무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요 정도의 방향, 왼쪽 방향으로 꽃줄기를 표현하시면 다음 거 옆에 있는 꽃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쪽도 요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셔도 되시고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돼요. 이 꽃의 줄기가 다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그만 신발 안에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는 다 각자 반대 방향으로 꽃이 움직이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걸 확인하시고 왼쪽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보단 오른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이런 방법으로 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시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쪽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꽃의 줄기가 잘려도 돼요. 이런 부분이 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했을 경우 왼쪽 방향. 어느 정도 내 종이에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이것도 이 줄기가 머리가 애매한 곳에 있죠. 아랫부분에. 그럴 경우에 줄기를 밑으로 잘리게 그리셔도 되는데 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쪽 방향으로 줄기를 그려주셔도 돼요. 방향은 자기가 이제 설정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시고, 이제 이파리도 표현해 줄 건데 저희가 이파리는 그냥 붓으로 찍어내듯이 표현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굳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지 않으시고 붓으로 찍어내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핑크색의 연분홍 톤의 신발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 더 어울리고 이미지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화이트로 선택해서 꽃의 머리를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화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색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홍색이나 좀 화이트가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꽃의 머리를 그릴 때도 눈에 잘 튀기 때문에 화이트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조가죽에 꽃의 머리를 표현할 건데 그냥 일반 수채화 물감이라던가 유화 물감이 아닌 저희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볼 거예요. 아크릴 물감은 잘 지워지지 않는 장점도 있고 색이 변색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이쪽에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채화랑 다르게 물을 좀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다들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붓에 갈라질 정도로 물감을 묻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붓이 갈라지면 안 돼요. 부드럽게 칠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꾸덕하게 찍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공간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 번 덧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붓의 끝을 물감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묻히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케치한 이 곳에 그림을 표현할 거예요. 꽃의 머리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 그림을 보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크게 색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붓의 끝의 방향을 사용하셔서 꽃 이파리의 느낌을 내실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붓터치를 하실 때 소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원을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 원에 소실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붓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소실점 방향으로 붓터치를 곡선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꽃의 느낌을 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런 선적인 요소가 보이는 게 좀 더 잎의 요소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냥 메꾸기보다는 붓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어쨌든 머리를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감각대로 붓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원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모가 되면 안 되고 네모가 되면 안 돼요. 원이 돼야 돼요. 그 원 안에 꽃잎을 터치로 그 붓의 끝 터치로 메꿔주세요. 꼼꼼하게 하지 않고 인조가죽이 조금 보여도 되거든요.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아요. 화이트로 꽃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꽃의 줄기를 표현해 볼 거예요. 진짜 작은 소량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물이 많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휴지에다가 붓에 있는 물을 충분히 없앤 다음에 물감을 묻혀줄게요. 조금 뻑뻑하게 표현할게요. 좀 물감이 많이 묻혀있기보다는 이렇게 붓이 조금 뾰족한 상태여야지 표현하기 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잎의 줄기를 이제 그릴 때는 좀 날렵한 선을 많이 사용해야 돼가지고 최대한 붓을 세워서 붓 끝으로 표현해 볼게요. 줄기를 나는 꼼꼼하게 반듯하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은은하게 그리셔도 되거든요. 반듯하게 하시는 것보다 끝선으로 날리듯이 표현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요번 이 방향도 다른 방향으로 붓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 꽃의 줄기 끝부분이 얇게 처리가 돼야 돼요. 날리듯이. 그리고 여기 흰색 꽃 머리에 있는 받침, 여기 부분은 조금 두껍게. 왜냐하면 꽃의 머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꽃을 볼 때도 이 부분이 되게 두껍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관찰을 해도 여기 꽃의 머리 부분은 두껍게 표현해 주시고 끝나는 부분은 날리듯이 얇은 선으로 표현해 줄게요. 이 인조 가죽에 저희가 잘못 칠할 경우에는 물티슈로 바로 닦아주셔야지만 수정이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크릴 물감은 금방 굳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포인트 컬러를 더 입혀줄 거예요. 그때 내가 색깔을 잘못 칠했다 하면 화이트로 덮어주시면 수정이 가능한데 내가 처음 초벌을 할 때 이 도안에 흰색 물감을 칠했을 때 많이 범위가 벗어났다. 동그라미 안에서 범위가 벗어나고 커졌다. 라고 하면 수정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조금 작은 동그라미 안에 처음 저희가 머리를 그릴 때는 좀 신중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하고 머리를 잡았거든요. 저처럼 꽃 머리를 하나 큰 거를 그리시고 그 옆에 하트 모양으로 2번 터치하면 봉우리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메인에 있는 이 꽃은 조금 동그랗고 크게 표현하고 옆에 조금 더 생동감을 줄 수 있게 두 번의 터치로 봉우리 같은 느낌을 내셔도 되세요. 하나만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2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날아다니는 게 좀 더 예쁘게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흩날리는 느낌. 이 아랫부분도 그냥 이렇게 잘리듯이만 표현하면 돼요. 여기도 이쪽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그냥 툭툭 치듯이 자연스럽게 물감을 칠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파리를 표현할 거예요. 이파리는 붓끝으로 조금 눌렀다 떼시면서 표현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파리를 많이 그리기보다는 한 2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그래서 저희가 줄기 안에 이파리를 붙여줄 건데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래서 붓끝으로 요 가장자리를 꽃 줄기에 연결할게요. 여기도 요 작은 꽃에도 이파리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시고 여기도 꽃잎이 줄기에 닿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꽃의 이파리가 너무 두꺼우면 꽃이 너무 세련된 느낌이 안 나고 뚱뚱한 느낌이 많이 나서 작은 잎이랑 큰 잎이랑 섞어서 칠하셔도 되거든요.
최대한 이 꽃의 머리가 더 눈에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붓끝으로 콕콕 찍어내듯이 그냥 잎의 느낌만 내주시면 돼요. 줄기에 이파리가 딱 붙어 있지 않아도 되니까 느낌만 많이 살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는 요번 그림은 정교한 그림보다는 자연스럽게 느낌을 많이 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작은 그림 안에 뭘 많이 그리기에는 어렵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아, 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 잎이 붙어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 잘려 있지만 하나 정도는 이파리를 표현해 줄게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이파리를 3개, 2개에서 3개라고 말했는데 내 그림 안에서 뭐 4개, 5개가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그리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파리를 다 표현하면 꽃머리에 포인트 컬러를 줄 거예요. 분홍색 계통에서도 제일 연하고 조금 눈에 들어오는 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저희가 처음에 칠할 때 포인트 컬러를 칠할 때 제일 진한 거를 처음부터 칠하는 게 아니라 제일 연한 컬러부터 색을 입히고 그 다음 진한 색으로 마무리 포인트를 낼게요. 이것도 칠할 때 흰색 머리 부분에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지점에 붓끝으로 우리가 처음에 꽃잎을 했던 것처럼 선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뭉툭그려서 찍는 것보다 선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포인트 컬러를 빨강색으로는 저희가 핑크색 할 때는 붓터칠 한 3번 정도 선으로 느낌을 냈거든요. 이렇게. 근데 빨간색을 칠할 때는 그냥 콕 찍으듯이 그 핑크색 위에 그냥 콕 찍으듯이 느낌만 주시면 돼요. 그래야 위에 칠했던 분홍색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눈에 잘 보이죠. 이렇게 하고 뒤에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면 아크릴 물감은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도 다 물감이 말라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칠한 게 아니기 때문에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밑창이랑 저희 가죽이랑 연결해서 붙여줄 거예요. 가죽용 본드를 사용해서 우리 꽃가심 밑에다가 풀을 칠해줄 건데 너무 많은 양을 칠하기보다는 조금 얇게 펴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신발을 붙여주는데 한 20분 정도 저희가 신발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야 돼요. 아기 신발이 조금 휘었잖아요. 그 손으로 조금 누르면서 먼저 아랫부분을 붙여주시고 어느 정도 붙여졌다 싶으시면 그 다음 윗부분에 손을 더해서 붙여줄게요. 가죽용 본드를 풀에 붙여서 이제 밑창과 연결했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단단하게 붙을 수 있어요. 20분이 조금 마를 때 길다고 느끼시면 드라이기라던가 선풍기, 미니 선풍기 사용하셔서 말려주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붙이실 때 많은 양의 본드를 붙이는 것보다 소량의 본드로 붙여주시는 게 굳는데 시간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모서리에 맞춰서 커팅을 해줄게요. 최대한 가깝게
부드럽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밑에 창이 삐죽 튀어나오면 안 이쁘니까 위에서 봤을 때 밑창이 보이지 않게 선에 맞춰서 라인을 잘 잘라주시면 되세요. 밑창을 잘라주시면 좀 더 신발이 탄탄하게 완성이 돼서 내 아이가 신었을 때 바닥도 아프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더 끝부분을 붙여줄게요. 단단하게 눌러줄게요. 하시고 모양을 잡기 원하시면 여기 안에다가 휴지랑 솜을 넣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되면 신발 끝창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예쁜 아기 꽃가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삭 촬영할 때 아기 신발 이렇게 들고 많이 촬영하잖아요. 아기 신발 안에 조금 허전할 수 있으니까 양말을 넣어서 만삭 촬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